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 수사와 관련해서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자 이를 피해 나갈 요량으로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 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추미애는 자신의 아들 이 서씨가 주한 미 8군 항복군 지원단 미 2사단 지역대에 소속된 가축서로 근무를 했는데 2017년 6월 휴거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아 일이 발생하자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해서 이를 무마했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미복귀, 휴가 나간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9일 동안 휴가 나왔는데 군대 내에서 행정 처리한 것이 없고, 그리고 휴가를 가서 돌아올 시간인데 돌아오지 않아서 전화를 해보니까 어디냐 하니까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 했는데 조금 후에 상급 부대의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를 했으니까 서일병에 대해서 미복귀, 그러니까 탈영병이라고 보고하지 말아라 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이 서일병에 관련해서 자신의 아들 무릎 진료 관련해서 진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관련된 기록 등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관련된 관계자가 지금 추미애 아들의 휴가 관련해서 추미애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군에서. 그래서 이 보좌관을 받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했다, 동부지검에서. 그런데 그 조사된 기록이 검찰에 남아있지 않았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 지금 추미애 아들을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통역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 통역병을 보내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 책임자가 추미애 아들을 보내주는 게 굉장히 부담됐고 이게 못마땅했다. 그래서 당시에 영어 시험과 면접을 보수 결정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없애버리고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해서,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에서 추미애 아들이 탈락을 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알려지자 추미애는 평창에 통역병으로 가는 게 무슨 대단한 특혜인가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군부대 관계자들은 그게 스펙의 관리가 되고 다음에 취직할 때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해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추미애는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 아들이 군대에서 외부에 치료를 받으러 나갔는데 MBC 보도에 따르면은 또 집에서 왕진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집에서 왕진 치료를 받았다. 이게 황제 치료, 황제 휴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추미애 아들은 지금 추미애 아들을 그 의정부에 배치받고 난 뒤에 바로 또다시 용산에 자대를 재배치해달라, 이렇게 청탁이 왔다는 겁니다. 용산에 있는 부대로 다시 재배치해달라. 이건 다시 말도 안 되는 청탁이다 해서 자기 스스로 막았다고 지금 신원식 의원이 제보를 받은 그 A 대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A 대령이 이 추미애 아들이 있던 이 부대를 관리하던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이 A 대령은 지금 예비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역은 추미애 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 필요하면 내가 청문회도 나가서 다 밝힐 요량이 있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아들 관련된 이야기를 종합해 들어보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다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도 청탁이 들어오고 또 추미애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지금 추미애는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청탁,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 건지 어쩌면 유치원에 보냈는지 모르겠다 하고 군대를 유치원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진중권이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추미애는 다시 추미애 측이 이철원 전 대령을 고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이철원 대령의 혐의는 두 가지인데, 첫째, 서씨 부대 배치 관련해서 문의 전화는 있었지만 청탁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전 대령이 추미애 가족에게 따로 청탁 금지 교육을 한 것처럼 말했는데 사실 무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철원 대령이 지금 이 두 가지 혐의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겁니다. 둘 다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이철원 대령의 주장인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부대 배치 문제입니다.
경찰과 이전 대령 측 주장을 종합하면 당시 전화를 한 쪽은 외부 파견 장교라고 합니다. 카투사 부대 배치는 원칙적으로 7주 훈련이 끝난 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간 관계자라면 모를 리가 없는 상식인데 훈련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해서 추미애 아들 서씨가 용산에 배치돼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용산에 배치돼 있느냐, 이게 경찰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철원 대령 측의 이야기는 용산 배치가 가능하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에 배치가 가능하냐 하는 것은 청탁으로 보이고 서씨가 용산에 배치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거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물었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 시켜 전화했지만 대놓고 용산 보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애둘러서 용산에 배치되어 있느냐라고 압박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용산에 배치되어 있느냐라고 했다는 것 자체도 이미 서씨 아들에 대한 청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전 대령은 용산 배치가 가능하냐라고 물은 것을 돌려가지고 용산에 배치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꼭 용산 보내라고 해야 청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누가 전화하라고 시켰겠나. 그런데 경찰은 이처럼 숱한 의문과 청탁 정황은 제쳐놓고 말장난하듯이 물어본 것이다. 용산에 배치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용산에 배치 가능하냐라고 물었다는 듯이 엉뚱한 대답을 질문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진술이 다 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본 것을 청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청탁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청탁했다고 지금 이철원 대령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미애 측에게 명예훼손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동부지검이 서씨 휴가 인양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의 거듭된 전화를 청탁이 아니라 문의라고 우긴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전화 받은 쪽은 이철원 대령의 참모였습니다. 문의 전화했다면 참모가 자기 선에서 답하고 끝내면 되는 일들입니다. 뭐 있다 없다, 배치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이 전화 온 사실을 이전 대령에게 보고까지 한 것은 당연하게 청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보고한 것이고, 이전 대령도 그래서 청탁이 있었다, 압력이 들어왔다 라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허위가 되고 명예훼손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철원 대령 쪽의 입장입니다. 자, 서씨가 동료 병사들에게 애초에 용산 보내줬어야지 하는 문자,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도 있었습니다. 자, 청탁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을 왜 굳이 했겠나 하는 것이 이철원 대위의 입장입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문의가 맞다 하더라도 이전 대령에게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법적으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대령의 참모는, 이전 대령은 참모의 보고를 받고 다른 참모들도 있는 자리에서 부대 배치가 문제없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청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청탁받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일처리를 확실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처리하라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